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계속 이론 공부를 했는데요. 과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법, 제품별 제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여러분들 파운드 케이크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전에는 뭐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파운드 케이크를 선물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먹을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는 그냥 가끔씩 우리가 사 먹기는 하는데 뭐 선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베이킹 할 때 정말 파운드 케이크를 많이 구웠거든요. 자,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자, 반죽형 반죽의 대표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파운드 케이크 그러면 딱 여러분들 떠올라야 돼요. 뭐? 크림법. 자, 반죽형 반죽의 대표예요. 크림법. 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섞은 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유지에, 소금에, 설탕에, 설탕 나누어 넣었어요. 이렇게 유지에 설탕을 섞은 저율 배합 제품입니다. 자, 밀가루, 설탕, 유지, 계란 이렇게 해서 1대1대1로 들어가요. 1대1대1대1 동량이 들어갔어요. 1파운드씩 동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믹싱법은 크림법에 유지, 소금, 설탕을 넣으면서 크림화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만들 때는요, 패닝. 자,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파운드 케이크 틀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반죽을 채울 때는요, 7불을 부으시면 돼요. 70% 채우기. 자, 이제 문제에서는 파운드 케이크를 구울 때 윗면이 터지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자, 왜 터질까요? 원래 파운드 케이크를 굽고 나면은요, 반죽이 윗면이 터져 있어요. 터져 있는데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일부러 반죽을 터트리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자,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4개 정도를 저희가 반죽을 만들어요. 4개를 만들고 나서 가운데를 굽다가 10분 뒤에 여기를 미리 터트려 놔요. 터트려 놓으면요, 저희가 굽고 나잖아요. 굽고 나면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일부러 터트리면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자, 이 구울 때 윗면이 터지는 원인이에요. 자, 이 모양을 터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지거든요. 자, 설탕이 다 녹지 않았거나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빨리 껍질이 생겼어요. 빨리 껍질이 생겼거나 반죽이 수분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패닝 후 바로 굽지 않고 그냥 내뒀어요. 그러면 표면이 마르겠죠. 거기가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구운 직후에 자, 노른자에 설탕을 넣고서 칠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문자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다 굽고 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벌어진 데다가 노른자에다가 설탕을 섞어서 붓으로 발라줘요. 다 굽고 나서 발라주면은 왜 이렇게 발라주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걸 발라주게 되면요, 보존기간이 개선이 돼요.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맛도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광택도 나고 색도 어느 정도 갈색이 나기 때문에 착색 효과, 보존기간 길어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자, 반죽형 반죽의 대표적인 고율 배합 제품을 레이어 케이크라고 저희가 칭하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게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데블스 푸드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가 레이어 케이크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믹싱법은 똑같아요. 파운드 케이크하고 똑같아요. 크림법. 하지만 이 데블스 푸드 케이크는 어떤 법으로 알아봤어요? 블렌딩법이에요. 블렌딩법은 밀가루의 유지를 파슬파슬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자, 옐로우 케이크. 자, 저희가 옐로우는 왜 어떻게 붙였냐면은 제품을 단면을 잘라보잖아요. 색깔이 노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라고 했고요. 많은 종류의 레이어 케이크 중에서 저희가 레이어 케이크 그러면은 보통 옐로우 레이커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자, 스펀지 케이크. 자, 보시면은 우리 공부했죠? 앞전에. 자, 공부했어요. 거품형 반죽 과자의 대표적인 제품이 스펀지 케이크예요. 자, 전란을 사용했어요. 전란을, 계란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스펀지 반죽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자, 공리법으로 할 건지 변리법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스펀지 케이크는 계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굽기 끝나면 바로 꺼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저기 뭐 마트에 가시면은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트에 가시면은 종이 붙어 있는데 종이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요. 이거 학생이 왜 쭈글쭈글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빨리 안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수축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 오븐에서 굽고 나서 팬에서 꺼내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에서는 카스테라. 자, 카스테라는 보통 나무틀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무틀이 따로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굽기 과정에서 휘저어줘야 돼요. 휘젓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반죽의 온도하고 그 내상을 균일하게 하고 껍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휘젓기를 하고 있어요. 카스테라. 자, 롤케이크예요. 롤케이크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아하시죠? 기본 배합의 스펀지 케이크보다는 수분이 많아야지만 말 때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롤케이크도 마찬가지로 구운 즉시 바로 꺼내셔야 돼요. 오래 두면은 그 표면이 말라갖고 말 때 막 옆구리가 막 터지고 끝이 막 터져서 말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꺼내셔야 되고 그래야만 완제품이 찐득거리거나 수축도 방지를 하고요. 또 말 때 표면이 터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롤케이크를 말 때 표면이 터짐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딱 이렇게 보시면은요. 수분을 다 첨가한 내용이에요. 수분이 있어야지만 말 때 터지지도 않고 다 수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자, 설탕의 일부는 물엿과 시럽으로 대체하고 자, 덱스트린을 사용해서 점착성을 증가시키면 터짐을 방지하고 팽창이 과도하면 팽창제를 사용을 감소하거나 믹싱 상태를 조절해야 돼요. 팽창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요 말기가 힘들어요. 말면서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제 사용을 감소하거나 또 노른자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란. 자, 노른자의 수분은 몇 프로였어요? 50%였고 전란은 몇 프로였어요? 75%. 자, 그러면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굽기 중에 또 너무 오래 구울 때 말 때 부러지기 쉬우니까 오버베이킹 하지 말아야 되고 밑불 강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비중 너무 높지 않게 하고 비중 되게 딱딱하게 나오면 금방 말 때 부러지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반죽의 온도가 낮으면 굽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또 너무 낮지 않게 믹싱을 하셔야 되고요. 또 배합에 글리세린을 첨가하거나 유연성을 부여하면 됩니다. 자, 롤케이크를 말 때 표면이 터짐을 방지하는 방법은 수분을 첨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엔젤푸드 케이크예요. 엔젤 어떤 뜻인가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얀 부분이 나오려면은 하얀색의 케이크가 나오려면은 전란 대신에 노른자가 들어간 전란 대신에 흰자의 사용량을 많이 늘리셔야 되고요. 보통 엔젤푸드 케이크를 구우려면은 주석산을 많이 사용하는데 흰자의 요 주석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흰자의 알칼리성을 중화를 시켜 보다 더 흰자가 튼튼하고 그다음에 탄력 있는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주석산을 쓰고 있어요. 산을 넣어주면 달걀에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퍼프 페이스트리. 자, 프렌치 파이라고 합니다. 자, 퍼프 페이스트리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빵이에요. 자,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지만 자, 밀어 펴기 위해서
박력분보다는 강력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강력분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양의 유지를 지탱하고 여러 차례 겹친 접기와 밀기 공정에서 반죽의 유지층에 분명하게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박력분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글루텐의 강도가 약해져서 반죽이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균일한 유지층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강력분을 사용하는 이유 아셨죠? 자, 퍼프 페이스트리는 반죽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접기형 프랑스식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파이 만들 때 반죽 할 때 스코틀랜드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유지를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서 밀가루와 대충 섞어주는 반죽. 작업이 편리한 대신에 자, 뭐가 많이 들어간다? 덧가루가 많이 들어가고요. 자, 접기형 프랑스식 반죽은 어떤 거냐면요. 먼저 밀가루하고 유지하고 물을 먼저 반죽을 해요. 한 다음에 반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모난 충전용 유지를 넣어요. 유지를 넣은 다음에 싸서 자, 이렇게 싸요. 싸서 다 꼬매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잖아요. 꼬맸어요. 이거를 3배 정도 밀어요. 3배 정도 밀어서 3겹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여러 번 밀고 접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보통 퍼프 페이스트리는요,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 필기시험에서는 필기시험에서 믹싱은 사실 실기에서는 발전 단계까지 하셔야 되고요. 반죽의 온도는 20도로 맞추시면 돼요. 희망하는 온도가 20도예요. 그러니까 20도 맞추시면 돼요. 자, 그 퍼프 페이스트리의 구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거의 끝날 때쯤에 만약 15분을 구워요. 15분을 구우면 한 12에서 13분 정도 때는 문을 사실 열어도 상관은 없지만 중간에 절대 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오븐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런 제품이 몇 가지가 되거든요. 퍼프 페이스트리, 데니쉬 페이스트리, 슈, 마카롱이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중간에 문을 열면 안 된다. 자, 퍼프 페이스트리의 반죽을 냉장, 휴지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냉장하는지. 자, 밀가루하고 물을 수화를 시켜서 잘 섞어서 글루텐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냉장 휴지 목적이. 그 다음에 반죽을 부드럽게 해서 밀어펴기 편하게. 자, 믹싱과 밀어펴기로 손상된 글루텐을 재정돈하는 역할이 냉장 휴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반죽하고 유지, 안에 유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유지하고 반죽하고 어느 정도 경도, 대기를 맞춰줍니다. 왜? 층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정형을 하기 위해서 반죽에 절단을 했을 때 냉장고에다가 적당히 휴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하시면요, 잘랐을 때 그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면은 그 제품이 예쁘게 안 나와요. 성형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자, 사과파이를 다른 말로 애플파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사과파이를 프랑스에서 많이 먹었는데 미국 쪽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드는 방법도 아메리칸 파이예요. 자, 프랑스식 파이하고 그다음에 미국식 파이는 좀 다른데요. 프랑스식은 저희가 볼 때는 만드는 거 봤을 때는 위에 뚜껑이 없고요. 미국식은 뚜껑이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방법이 미국식 방법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파이고요. 자, 이거는 바삭한 페이스트리라고도 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중력분. 무슨 밀가루 사용했느냐? 과자는 박력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질감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중력분도 사용하고요. 또 중력분하고 강력분도 사용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지만 제과를 만들 때는 보통 다 박력분을 사용하십니다. 자, 사과파이를 만들 때 충전물을 집어넣는데요. 충전물이 끓어넘치는 원인이에요. 자, 아까 안정제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사과 파이 틀에다가 이렇게 반죽 집어넣는데요. 사과하고 충전물, 사과하고 그 충전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껍질에 수분이 많거나 위아래 껍질이 잘 안 붙어서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거나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오븐의 온도가 낮았거나 충전물의 온도가 높았거나 바닥 껍질이 너무 얇아도 안 돼요. 보통 사과 파이의 제품의 타르트지의 반죽 바닥은요. 보통 0.3cm 정도로 하거든요. 더 이상 얇게 하시면 충전물이 끓어 넘칩니다. 자, 천연산이 많이 든 과일을 섞거나 자, 케이크 도넛으로 넘어갈게요. 자, 케이크 도넛은 여러분들 도넛 아시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커팅한 다음에 가운데 구멍도 뚫고 튀겨서 드시는 되게 맛있게 먹었던, 어릴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도넛인데요. 보통 요거는 화학 팽창제를 좀 사용해서 팽창시키고요. 그 도넛 껍질 안쪽에 케이크와 같은 조직이 비슷하다고 해서 케이크 도넛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자, 보통 튀기는 거는 175에서 195도고요. 자, 우리가 튀길 때 어때요? 높이가 있어요. 12에서 15cm. 아래에서 튀기면 안 돼요. 많이 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적당한 높이에서 튀기셔야 됩니다. 12에서 15. 자, 발한 현상이에요. 발한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한은 수분에 의해서 설탕이 녹는 거. 발한 현상이에요. 발한 현상입니다. 자, 발한 현상의 대책을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설탕 사용량을 늘리거나 튀김 시간을 늘리시면 되고요. 충분히 식히고 튀김을 바로 굽고 나서 설탕을 묻히시면은 이게 설탕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식히고 냉각시키고 아이싱을 하거나 그다음에 도넛을 튀길 때 설탕의 점착력이 높은 스테아린을 첨가한 뒤 첨가한 튀김기름을 사용하거나 도넛의 수분 함량을 21에서 25% 맞추시면 됩니다. 자, 쿠키로 넘어갈게요. 이 쿠키는 케이크 반죽의 밀가루 양을 증가시켜서 만든 거예요. 수분이 적은 것도 있고 수분이 많은 쿠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반죽형 반죽 쿠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굉장히 드럽 쿠키, 스낵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드럽 쿠키는 다른 말로 소프트 쿠키고요. 스낵 쿠키는 슈거 쿠키예요. 자, 드럽 쿠키는요. 반죽형. 자, 크림법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 사용량이 많아 반죽형에서 수분이 많은 부드러운 쿠키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낵 쿠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찐득하다. 쇼트브레드 쿠키는 유지, 계란, 자, 달라요, 다다. 자, 드롭 쿠키는 계란이 많이 들어간 거, 스낵 쿠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쇼트브레드 쿠키는 유지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먹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럽고요. 우리가 쇼트브레드 쿠키는 저희가 시험에도 실질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굉장히 유지 사용량이 많아서 부드럽고 바삭합니다. 바삭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유지는 쇼트닝을 사용했어요. 기억을 하시고 이제 쿠키에 대한 질문은 밀가루가 케이크 반죽에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낵 쿠키, 슈거 쿠키, 설탕량이 많이 들어가고 찐득하다 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반죽형 특성에 따른 것 중에서 거품형 반죽 쿠키예요. 자, 계란의 전란을 사용해서 모든 쿠키 중에 수분이 가장 많은 쿠키를 스펀지 쿠키라고 하고요. 자, 머랭 쿠키는 뭐냐면요. 흰자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머랭을 만든 다음에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오븐에 들어가긴 하는데 오븐에다가 뜨겁게 해서 굽는 게 아니라 거의 말리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굽습니다. 머랭 쿠키. 자, 슈예요. 슈. 여러분들 슈 좋아하시죠? 자, 아까도 설명을 했었는데 슈는
동그랗게 모양을 짜기도 하고, 자, 길게 짜기도 하고, 자, 슈라고 하고, 뭐 슈크림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슈크림이라고 하고요. 요거 길게 짰어요. 에클레어. 자, 오븐에 구우면요, 슈크림 에클레어라고 하고요. 자, 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배추 같다고 해서 슈라고 하고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슈크림이라고 합니다. 자, 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배합을 보시면은요, 밀가루, 버터, 소금, 계란이에요. 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슈를요, 기름에 튀기면요, 추로스가 돼요. 추로스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추로스가 됩니다. 자, 슈를 반죽을 이제 만들러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슈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볼에다가 물을 넣고 소금, 유지를 센 불에서 팔팔 끓여요. 끓인 다음에 자, 불을 끄고 밀가루를 넣어요. 밀가루를 넣고 나서 좀 대충 섞어 놓거든요. 섞어 놓은 다음에 센 불에서 30초, 약불에서 30초 이렇게 끓이신 다음에, 끓이는 건 뭐예요? 호화 시킨 다음에 냉각을 살짝 시켜요. 냉각이 뭐예요? 식히는 거예요. 살짝 식히고 계란을 조금씩 소량씩 넣으면서 매끈한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매끈한 반죽. 그런 다음에 평철판, 네모난 판에다가 껍질을 이렇게 짜요. 짠 다음에 껍질이 형성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껍질이 너무 질기지 않게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분무 침지예요. 자, 슈를 만들 때는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오븐에다가 패닝하고 나서 구우면 되는데, 요거는 물을 좀 뿌려놔야 돼요. 왜? 껍질 형성되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물 자체를 갖다 부어버려요. 불이 부어서 물을 붓고 나서 꼭지까지 수분을 머금게 하시고 물은 다시 부어버리는데요. 왜? 껍질이 너무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분무나 침지를 하셔야 되고요. 슈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부를 했는데 팽창함으로 다른 제품보다는 충분히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자, 여기 슈와 슈를 짤 때 간격이 유지해야 된다. 좀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넓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도 공부를 했는데 그 중간에 문을 열면 안 돼요. 슈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다가 싹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구울 때 주저앉지 말라고 중간에 절대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리고 슈 바닥이 껍질이 위로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평평하게 나와야 돼요. 평평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 뭐 구멍이 이렇게 살짝 올라왔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한 건데요. 오븐의 바닥대가 너무 온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침지나 아까 껍질 형성을 막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로 물을 뿌렸는데 중간에 굽기 초기에 수분을 너무 많이 잃었거나 또 바닥에다가 기름칠을 너무 많이 했거나 그리고 슈 반죽을 짤 때 공기가 들어갔거나 요 4가지 사항입니다. 자, 바바루아예요. 자, 냉과 제품이 바바루아 무스 푸딩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바바루아는 우유하고 설탕하고 계란하고 생크림, 젤라틴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 피레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자, 무스케이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드셔보셨죠? 이 무스케이크는 프랑스 말로 거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품. 그래서 바바루아가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무스예요. 자, 여러분들 미루아르는 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스 표면에 바른 젤리의 광택제예요. 그래서 얼굴이 비칠 정도라서 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케이크 사시면 뭐 딸기라든지 뭐 포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게 미루아루예요. 미루아루. 자, 푸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푸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자, 우유와 설탕을 끓기 직전인 80에서 90도로 데운 다음에 계란을 풀어줘요. 그런데 혼합한 다음에 중탕으로 구운 제품이에요. 그 팬닝량 물어보세요. 팬닝량. 팬닝 95%는 뭐예요? 컵이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푸딩 컵이 있으면 거의 뭐 95%만 채운다는 거예요. 95%.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팬닝량. 자, 팬닝량. 자, 파운드 케이크 기억나시죠? 70%, 스펀지 케이크는 50에서 60%, 푸딩은 몇 프로? 95%예요. 자, 젤리, 과즙, 와인 같은 액체에 젤라틴이라든지 펙틴, 한천, 알긴산 등의 안정제를 넣어서 굳힌 것이에요. 블랑망제. 자, 블랑이라는 말은요,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넣은 희고 부드러운 냉과. 자, 데블스 푸드 케이크를 제조할 때,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소다가 많이 쓰이고 소다를 쓰고 있어요. 소다 다른 말로 중조 탄산수 나트륨이라 그랬습니다. 자, 8g을 사용했을 경우에 가스 발생량을 비교했을 때 베이킹 파우더에 몇 g의 효과가 있나? 3배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8g이었을 때 곱하기 3은 24g. 소다가 더 세다. 자, 더운 믹싱법, 가온법이에요. 계란과 설탕을 중탕으로 몇 도? 37에서 43도입니다. 데운 후 거품을 내는 거예요. 더운 믹싱법은. 자, 퍼프 페이스트리는 충전용 마가린을 넣는 건데요. 30분 이상 냉장 휴지를 해야 되고요. 휴지하지 않으면 저희가 성형했을 때 수축, 오므라들어요. 자, 퍼프 페이스트리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품 내에 뭐를 살리기 위해서? 유지층을 살리기 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강력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포가 생성되는 것은 반죽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밀 때 반죽에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기포를 수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포가 생성되는 거는 반죽의 온도. 자, 퍼프 페이스트리의 반죽의 온도, 희망하는 온도는 20도예요. 근데 이제 그 냉장 휴지하는 동안에도 온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반죽의 온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자, 쿠키가 퍼졌어요. 왜 퍼졌을까요? 반죽이 알카리성 반죽으로 됐고요. 입자가 크거나 많은 양의 설탕이 사용되거나 설탕 입자가 크거나 많은 양의 설탕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믹싱을 적게 했어요. 적게 하게 되면은 그 굽고 나서 이게 약간 푹 퍼지는 게 있고요. 또 반죽이 너무 묽어요. 물량이 이렇게 묽다는 말은 뭐예요? 수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또 낮은 온도에서 두면 높은 온도에서 한 12에서 15분 정도 구워야 되는데 낮은 온도에서 안 익으니까 계속 굽게 되면 이게 쿠키가 퍼질 수밖에 없어요. 자, 퍼프 페이스트리의 휴지가 종료가 되었을 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은 누른 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반죽의 탄력성이 줄고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자, 엔젤 푸드 케이크하고 시폰 케이크는 팬에 이영제로 물을 사용합니다. 이영제가 뭐예요?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어떤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영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초콜릿은 코코아 62.5. 자, 초콜릿은 구성 성분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8분의 5. 코코아 버터는 8분의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드는 쿠키는 쇼트브레드 쿠키는 뭐가 많아요? 유지 함량이 많아서 성형을 잘 하기 위해서 모양 예쁘게 잡기 위해서는요. 냉장고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휴지를 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밀가루하고 반죽이 잘 소화가 되고 밀어 펴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